아버지 병철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오늘은 49째 날. 이제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마지막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 평생 크고 작은 헤어짐은 겪었지만 남편과의 이별은 너무나도 낯설고 두렵습니다. 엄마, 이제 내려가자. 아직 날씨가 쌀쌀해. 응? 그래야지. 영감, 잘 지내고 있어. 또 올게. 아내와 자식들의 배웅을 받으며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자 자식들 간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다들 애썼다. 니네 아버지 좋은 데로 가셨을 거야. 고마워. 엄마가 힘들었지 뭐. 집사람이랑 얘기했는데 당분간 우리가 여기 와 있을까 하는데 그게 낫겠죠.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출근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 형. 나야 장사하고 이 사람은 살림하니까 우리가 와 있는 게 낫지. 아유, 아니에요. 나도 회사에 휴가 좀 내고. 동상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형님, 다른 자식도 있고 아가씨도 있는데 뭐하러 그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러나 당분간 혼자 있고 싶구나. 40년 동안 니네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나도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요, 엄마. 엄마도 아직 실감 안 나지. 나도 그래. 삼남매 벌써 유산 싸움이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사람아, 왜 그래? 장모님도 참고 계신데.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너희들 그만 가봐라. 내가 연락할게. 이날 영심 씨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말았던 걸까요? 그로부터 3개월 후 급하게 장남 태준 씨를 불러낸 사람. 여보! 왜? 왜 무슨 일인데? 여보, 어머님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왜? 내가 방금 집에 갔다 왔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 지원 씨가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안부를 살필 겸 집을 찾았는데요. 예전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진 영심 씨의 냉장고 속. 이게 뭐야? 남편과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을 위해 항상 넘치도록 채웠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 매사 너무 깔끔하고 정갈해서 어려웠는데 혹시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요? 급하게 화장대를 살펴보는 지원 씨.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지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속엔 영심 씨가 평소 제일 소중하게 여기던 반지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45년 만에 준비한 선물이야. 고마워요. 지난해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깜짝 선물로 받았던 반지. 45년간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던 날이었습니다. 속정은 깊지만 편에 인색했던 남편. 그러니 아까워서 고이고이 모셔두기만 했던 그런 반지가 없어진 것이죠.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으니. 들어오세요. 예. 제가 하도 요즘 정신줄을 놓고 지내서 집이 좀 지저분해요. 이해해 주세요.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제가 오늘 휴가라서요. 좀 장 좀 봐서 들렀어요. 이거 어쩌죠? 오늘은 그냥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럽시다. 네, 다음에 올게요.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상상도 못했던 지원 씨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와 마주 앉은 지원 씨. 그런데 영심 씨가 뜻밖의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가서 네 남편하고 다른 애들한테 전해라.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올 때는 오늘처럼 무작정 오지 말고 나랑 통화하고 꼭 약속 잡고 와. 예? 약속이요? 나도 니네들 집에 갈 때 그러잖니. 우리 서로 사생활은 보장해주고 살자. 아, 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헌신했던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혹이 뇌출혈로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던 님이 같이 살자는 아들 며느리의 제안도 거절하고 심지어 자식들의 방문도 피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얼마 후 자식들은 어머니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엄마! 누구세요? 어떻게들 오셨어요? 저기 그러시는 그쪽은 누구세요? 참, 남의 집에 들어와서 누구냐니?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우리 엄마 집이거든요. 아니 근데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들으셨나? 내가 이 집 샀는데. 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어요? 아 글쎄, 그건 난 모르죠. 자식들 몰래 집을 처분하고 사라진 영심 씨. 잠시 후 오빠들의 연락을 받고 희주 씨가 달려왔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다면 딸에겐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무슨 일이야? 차서방은 일 때문에 못 왔어. 희주야, 큰일 났다. 엄마한테 뭔 일 생긴 것 같아. 우리 몰래 집도 팔고 우리 전화도 안 받아. 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디셔? 친구들 만나러 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보고 싶어 그러지. 뭐 별일 없지? 주말에 한번 갈까 하는데 태양이네랑 희주랑 다 같이. 아니야, 오지 마. 엄마 내일부터 친구들이랑 여행 가. 여행을 간다고? 갑자기? 어디로? 태준아, 전화 끊어야 듣겠는데? 들어가.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계속해서 자식들을 피하는 영심 씨. 이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혹시 사기 당하신 건 아닐까? 아니 왜 재산도 있고 그 혼자 사시는 노인네한테 접근하는 그런 사기꾼. 어머머머머, 어머니 우리 몰래 비기는 거 아니야? 우리 뒤통수를 이렇게 치시나? 진짜 너무들 하네. 엄마를 그렇게 몰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다들 그 집 탐낸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아가씨! 엄마 재산이야. 엄마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들 이렇게 난리야? 진짜 이상해. 앞으로 이런 일을 전화하고 불러내지 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참 한가들 하셔. 딸 입장에선 화가 날만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상한 건 분명합니다. 혹시 저희 엄마 소식 들은 거 있으세요? 없는데? 안녕히 계세요. 저기. 예? 아유,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나한테 갖다 쓴 돈이 좀 있어. 얼마나요? 나한테는 200만 원. 근데 나 말고도 친구들한테 조금씩 갖다 쓴 돈이 꽤 돼. 알면 알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의 행적.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 헤맨 지 한 달. 수소문 끝에 형제가 찾아간 곳은 수도권 변두리의 오래된 작은 동네. 여기 어딘 것 같은데? 그치? 그 집 팔고
이리로 이사 온 거야?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아, 그 돈 다 어쩐 거야? 형, 엄마. 설마 하던 형제 앞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어머니. 바로 앞에 아들의 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생각에 잠겨 어디론가 가는 영심 씨. 그동안 온통 수수께끼 같았던 어머니의 비밀이 이제 밝혀지는 걸까요?